구청의 4가지 남은 쟁점.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 기관을 어디로 해야 될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과정인데요. 첫째는 법무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는 행안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 또 세 번째는 총리실 소속으로 해야 한다. 등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 즉 법무부 소속을 하는 방법도 있고 법무부 소속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법무부 소속을 배제하는 경우 총리실 소속이 될 수도 있고 행안부 소속이 될 수도 있고 공수처처럼 독립적인 기관이 되는 방법도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적어도 법무부 소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인적 구성이 수사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사관은 많든 적든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 즉 검사 출신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 일부라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무부 안에 있다면 현직의 즉 검찰청 또는 공수처에 남아있는 검사와 수사청으로 온 검사 출신 수사관과 서로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른바 강한 동료의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소속은 배제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속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냈느냐? 그것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내에 입법 발의를 하고 상반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이제 잠정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떼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켜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그래서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하고 검찰이 담당하던 6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이러한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그런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것인지 법무부 소속 이외로 할 것인지 이것이 현재 의견이 모아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행 시기에 관한 문제이죠. 중대범죄수사청을 언제 출범시킬 것이냐,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도 확보해야죠. 그 다음에 인력을 확보하는데 예컨대 검사 출신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 또는 경찰 수사관 출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겠죠. 그런 이제 인적 구성을 완료하는 이런 데 또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될 것입니다. 또 실제 업무를 처리하려면 이 형사사법정보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미니멈 6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잡으면 1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환을 가져오는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즉 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면 저는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수사청의 구성원, 인적 구성원, 즉 수사관들에게 검사 출신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저는 발의를 할 때는 일단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공수처법을 준용한 것인데요. 그런데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적 구성을 하라는 의미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2분의 1을 채울 수도 있겠죠.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수사청이 출범하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인사위원회에서의 판단의 영역, 이렇게 좀 남겨둘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정한지는 좀 의견을 모아봐야 됩니다.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검사 출신을 하나도 안 받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한 반론에 부닥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최소화해야 하지 않느냐. 예컨대 한 5분의 1 정도 또는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수사관 출신은 3분의 1 정도 이렇게 제한하면 어떨까.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과 검찰 수사관 출신을 한 명도 안 받는 것은 우선 법적으로 그걸 봉쇄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이른바 수사 기법,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입법 과정이 대단한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저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검사 출신이나 검찰 수사관 출신을 한 명도 안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적당한 선의 비율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검찰 수사권의 근거 규정. 여기서 근거 규정이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각종 수사 관련 규정에 있어서 주어가 검사입니다. 검사는 어쩌고 저쩌고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경찰은 수사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그대로 두되 검찰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규정으로 두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근거 규정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 이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수사권 규정만 두고 검찰의 수사 인력을 전부 빼낸다면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는 폐지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나라 검찰과는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수사기관으로 잘못 판단해 온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즉 수사기관화하려는 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 규정마저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확을 남기게 된다. 그런 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무에 현재는 범죄 수사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 수사 규정도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 법안과 동시에 처리되도록 상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2월 말에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현재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검사의 임무는 범죄 수사가 아니고 기소와 공소 유지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있던 범죄 수사는 삭제되는 것이죠. 즉 검사의 직무의 범죄 수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그런 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검사의 수사권의 근거 규정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2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고래고기 사건을 말하다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래고기 사건 기억하시죠? 울산의 고래고기 사건. 네, 고래고기 사건은 지금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그것은 검찰의 날조입니다. 이러한 날조된 사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래고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머지않아서 이번 주 내에 제가 일정이 혹시 안 맞으면 다음 주 초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과 작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원 또 지지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대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입법안이 금년 상반기 내에 꼭 입법화되고 그리고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이 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물론 저도 분골쇄신 뛰겠습니다만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결국 시민의 힘으로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또 이웃의 주변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고통도 좀 나누어서 분담하고 이렇게 모두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